네, 안녕하세요. 도전부부입니다. 음,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 생활비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년차 신혼부부인데요. 저번 주인가? 이 택배 아저씨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생활비 컨텐츠를 하셨더라고요. 아, 근데 그게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게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, 그분이 생활비를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알게 되고, 그 다음에 저거는 저분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잘하니까 나도 저분을 한번 따라가야겠다. 또 아니면, 아, 이런 건 내가 더 잘하고 있구나. 라고 하는 그런 비교 의의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나도 한번 저거 해봐야겠다. 라고 해서 이게 생활비 컨텐츠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저도 사실 생활비 하면은 한 생활비 하거든요. 제가 작년 1월에 7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올해 1월 7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.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갚은 걸 토대로 해서 아, 우리 부부가 이렇게 생활했고 이렇게 돈 관리를 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1월에 저희가 7천만 원 갚았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아, 매달 그 이자가 한 2.5에서 2.8%인가? 아마 그 정도의 이자를 받았었는데 매달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아, 그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. 왜냐면은 사실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900이면은 3번에서 4번 갈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초밥도 3번에서 6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20만 원이면은 저희 둘이 신라 호텔을 한 번 갈 수 있는 와이프랑 저랑 신라 호텔을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제가 은행에다 주고 있으니까 은행이 괜히 얄밉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거 빨리 갚아야겠다. 그런 생각에 띠를 졸라서 대출을 다 갚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고요. 금, 토, 일 이렇게 3일 볼 수 있는 그런 주말 부부입니다. 제가 연차를 하루 더 내면 4일 정도 볼 수 있고요. 또 주중에 와이프는 처가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는 경기도 삼본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. 저희 부부의 돈 관리 방법은 저희는 통장은 하나로 몰아서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진용진의 머니게임 다들 보시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는 답도 없더라고요. 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, 그 다음에 오픈하지 않고, 제가 그런 걸 딱 싫어하고 질색하는데,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부 간에 불신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, 일단은 통장은 하나로 해서 모두가 다 오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돈 관리를 하고 있고, 그리고 통장 명의는 제 명의, 그 다음에 카드는 와이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이유는 약간의 힘을 분산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. 어, 이게 통장도 제 명의로 돼 있고 카드도 제가 갖고 있으면은 그럼 와이프는 같이 돈 모으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힘을 양쪽에 분산시켜서 서로의 힘을 나눠주고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. 우리나라는 행정, 입법, 사법 세 개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? 이제 그런 민주주의의 틀을 따서 저희 부부의 방식으로 한번 입혀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. 이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는 나라에서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라에 2억을 빌리고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2년 동안 제가 그 2억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죠. 왜냐면은 제가 2억이 빨리 생겨서 1년 만에 다 갚아야 되는데,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, 1년 만에 만약 다 갚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 대신 카카오뱅크는 매 달마다 2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갚을 수 있고 600만 원 있으면 600만 원 갚을 수 있고 매달마다 원금을 바로바로 갚을 수 있어서 그 다음날 이자를 차감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했고요. 이제 생활비 내역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저희 아파트 관리비는 22만 원 정도 듭니다. 저희 아파트만 좀 특히 이 동네 주변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 22만 원도 막 난방비가 겨울에 난방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기준으로 22만 원이지
평소에 한 18만 원 정도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비대는 필수라 생각해서 이제 21,400원 정도 쓰고 있고, 생수는 13,780원 이렇게 해서 주거에 드는 비용은 총 25만 5천 원입니다. 근데 이 생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정수기도 렌탈 하려고 해도 이 13,780원보다 다 비싸고, 제일 싼 게 18,000원, 19,000원? 이게 그 냉수가 안 되는 것도 그 정도 금액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수로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부부 통신비는, 제 핸드폰비는 64,000원이 나갑니다. 사실 제가 이게 갤럭시 노트 9 이거 공짜 폰으로 산 거거든요.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붕 뜨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인터넷을 계속 하고 유튜브, 넷플릭스, 그 다음에 제 기숙사가 와이파이가 가끔씩 끊겨요.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켜가지고 이제 노트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써서 64,000원입니다. 그 대신 저는 이 금액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만큼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64,000원 정도 지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와이프가 좀 많이 나갔는데요. 와이프 핸드폰 값은 84,000원입니다. 이것도 사정이 있어요. 와이프가 이것저것 좀 약간 잘 떨어뜨리는 성격이라, 이걸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이프가 좀 약간 잘 떨어뜨리는 성격이라 그때도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이 주변에 대리점을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, 그 들어간 대리점이 LG U 플러스 대리점이었고, 그때 또 이왕 바꾸는 거 70% 바꾸자 해서 3년 약정에 핸드폰 기계가까지 해가지고 84,000원이 통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SK 브로드밴드로 해가지고 그 수신료 23,100원, 그래서 통신비로는 총 17만 1,1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의료비는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최고의 보험은 운동, 식단,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험비는, 아직 저희가 30대 초반이고 와이프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한참 젊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실비는 제일 저렴한 걸로 들었습니다. 대신 실속 있는 걸로. 그래서 제 보험비는 3만 원. 아내도 같은 상품이지만 아내가 2살 연상이거든요. 그래서 4만 1,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험비로는 매달 7만 1,000원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통인데요. 제 교통비는 11만 원 정도 들어요. 제가 고속버스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 터미널에서 또 기숙사까지 택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 교통비로는 11만 원 정도 들고요. 아내는 회사에서 집까지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버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아내는 6만 원 정도 교통비가 들어서 합계는 17만 원 정도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차를 아직 안 샀는데, 차도 일단 언젠가 사면은 이 교통비도 늘어나겠죠? 저희가 아직 신혼부부 지금 2년 차고 지금 아직 1년이 좀 넘은 상황이라 차는 아직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, 아기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불편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사는 걸로 좀 해서 지금 돈을 좀 많이 모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2인 생활비는 식비랑 외식비가 15만 원 정도 드는데, 사실 이것도 안 될 때가 많아요. 왜냐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장모님께서 매 주마다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싸주시고, 가족 행사마다 또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가면은 반찬을 한가득 싸주세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막 음식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요리를 해먹고, 그래서 그걸로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서 냉장고를 털어라? 막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, 어쨌든 그 정도까지 제가 음식을 남기는 걸 싫어해서 그 음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 식비랑 외식비는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. 15만 원 정도 일단 잡았고요. 많이 쓸 때가 15만 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아내 용돈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, 사실 여자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쓰는 거에 되게 아껴서 쓰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, 얼른 저도 자가 마련을 하고 조금 더 저희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은
용돈을 조금씩 올릴 생각입니다. 사실 저희도 이 대출 다 갚기 전에는 제가 와이프를 엄청 허리띠를 졸라맸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답답한 면도 있고, 하지만 이게 서로의 합의점을 봐서 잘 좀 약간 지혜롭게 넘기는 그런 노하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한테도 아니면 저한테도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? 대출을 다 갚자마자 신라 호텔 가서 한번 진짜 식사 거하게 한번 먹었고, 그때는 이 이자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빠져나가는 게 제가 너무 아까우니까 와이프한테 대출 빨리 갚자 라는 목표를 서로가 정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많이 안 쓴 편이지, 지금에서야는 와이프한테 좀 약간 돈을 더 쓰고 써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장려하는 좀 약간 그런 편입니다. 그 대신 적당히 쓰는 걸 저도 원하고,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저도 바로 이 와이프가 집은 걸 반려시켜서 저희 생활비는 그렇게 좀 약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 용돈은 15만 원인데요. 사실 제가 이게 15만 원이지 말이 15만 원이지 저는 한 10만 원으로도 한 달 살 수 있는 사람이라, 일단 돈은 저도 한번 다시 아껴 봐야 되는데, 저도 많이 쓸 때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쓰기 때문에 일단 그 많이 쓰는 기준으로 15만 원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2인 생활비는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들고요. 그래서 총 합계는 저희는 한 111만 원 정도 해서 매달 빠져나갔고, 그래서 빠져나간 나머지 돈은 다 대출을 다 갚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천만 원을 다 이렇게 해서 갚았습니다. 사실 요즘 저금리 시대라 대출을 은행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. 근데 이 찰리 문거가 말하기를 이게 돈 풀어서 이때까지 역사상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찰리 문거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,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. 또 대출은 어떻게 보면 은행 돈이고 이게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대출을 갚은 거고, 사실 이게 좋은 빚이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, 전 전세로 받은 이 대출은 나쁜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좀 신속하게 갚게 되었습니다. 이제 다음에는 대출을 다 갚았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제 집 마련이 목표인데요. 좀 약간 요즘 세입자의 서러움? 좀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얼른 자가 마련을 해서 와이프 용돈도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용돈도 좀 두둑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저희 컨텐츠 오늘 마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